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이면 가능하다. 한동훈이라면 한번 해볼만 하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특히 승부를 앞두고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동훈 때문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 또 한동훈의 잠재력입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에다가 앞으로도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전혀 바뀔 수가 없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은 뛰고 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전국에서, 총선 전국에서 유리해진다라는 것보다는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헤쳐나가야 될 이 걸림돌, 앞으로에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지지율의 힘입니다. 잠재력의 힘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지율이 있다 보니까, 받쳐주니까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선택지가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 자신의 지지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한국 정치를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게 되면 이건 뭐 태풍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쓰나미가 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전례가 크게 참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송은재TV의 멤버십,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 송은재TV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 부탁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여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송은재TV 시청을 해주시는데 구독을 누르시지는 않는 분들이 아직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많이 구독을 좀 누르셔서 송은재TV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있고 알찬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이 지지율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의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양자 대결로 맞붙인 이 여론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지난 22일,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은 46.1%, 이재명은 44.1%였습니다. 이 직전에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45%, 이재명은 41%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급속하게 지금 보수 우파 이 지지가 몰리고 있고, 아주 특이할 것은 영남권은 물론이고 당연하고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도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한동훈의 지지율, 차기 대통령감에서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1.6%,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였습니다. 다시 40%대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대비해서 2.3%포인트 올라서 39%였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해서 3.1%포인트 내려서 41.6%였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는 민주당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민주당은 3%포인트 가까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동훈의 지지율이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고, 차기 대통령감에서 또 한동훈의 지지율을 업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기대를 갖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한동훈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고 선택지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이 이준석의 탈당 부분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뭐 헌법의 위반이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았고, 이준석 탈당 부분도 아예 무시한다. 이미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준석의 미천이 다 드러났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한동훈이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586으로 대표가 되는 이재명의 민주당 7, 8, 9 세대라고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대거 비대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지금 완전히 기성 정치권을 쓸어내는 이런 쓰나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뭐 외모부터 스마트하고,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 검사는 독립군처럼 수사를 한다.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 동훈이 하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죠. 한동훈이 수사를 하는데도 매우 치밀하고 또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그 이재명의 측근인 정성호가 이 한동훈을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한다. 윤 대통령처럼 한동훈은 술을 먹지도 않는다. 그래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그 정성호가 사실은 이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신다 이걸 비아냥거릴 목적도 있었고, 이 민주당에 긴장감을 주면서 한동훈이 등장했으니까 민주당 이재명을 혁신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거꾸로 통합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리더십 지도체제를 더 굳건히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게 윤 대통령의 또 술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술을 뭐 즐기기는 하지만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데도 그런 부분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한다. 한동훈을 아낀다.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이렇게 성격적으로나 많은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한동훈의 장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비대위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종인이 비대위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공통점이 모두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이다. 그래서 기존의 완전히 정치권의 풍토를 갈아엎는다. 정반대로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김종인, 박근혜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당정일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속에서도 당의 혁신, 정치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총선 국면에서는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에 대한 지원은 뭐 아낌없이 지원이 있을 겁니다. 이 공간을 확대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동훈 장관은 그런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면서도 전혀 다른 스타일의 국정 운영 스타일, 당 운영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대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검찰 출신들을 최소화하고, 또 윤 대통령 스타일과는 좀 다른 한동훈식의 겸손함, 좀 더 토론을 앞세우는 이런 스타일이 될 것이다. 또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겁니다. 이게 지금 언론 환경에 의해서도 또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도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부분들을 밀고 나갈 수가 있다. 국민들과의 스킨십, 소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준석 탈당, 또 당정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조중동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걸 지금 한동훈 길들이기다,
또 이준석 감싸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중동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계속 여의도 문법으로 지금 정치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했다시피 300명 여의도 문법으로 말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5천만 국민의 문법으로 이야기하겠다. 국민의 언어로 이야기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당정관계도 수평적이고 일체감 속에서도 한동훈의 독자성, 이 차별화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에 사실상 처음으로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동훈의 지지율입니다. 이 한동훈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비해서 이 한동훈 정치의 본격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게 된다면 정치 혁신이 시작이 되면 지지율은 더 집중이 될 것이다. 한동훈으로.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의 지지율은 분산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분산이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어쨌든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은 불리한 상황에서 한동훈으로는 지지율이 집중될 것이다. 이 한동훈의 지지율, 이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로도 이어질 것이다.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많은 부분들, 어려운 결정들의 여유가 생기고 선택지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언론의 비판, 반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동훈의 지지율, 잠재력이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한동훈이어서 가능하다. 이 한동훈 열풍이 총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